자, 체포영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체포영장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포영장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있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좀 확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장 신청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영장 신청서에 보면은 피의자 인적 사항도 기재하고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이렇게 쭉 요 항목들이 있어요. 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항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식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형사소송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95조에 보면은 체포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관님들은 체포영장 신청서죠. 검찰에서 하는 건 청구서고, 그 체포영장 신청서 마찬가지죠. 신청서 기재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그리고 변호인 있을 때는 변호인. 체포 당시부터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겠지만은 있으면 이렇게 기재하는 거고, 죄명 및 범죄 사실의 요지,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사유,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는 그 취지 및 사유,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다음에 200조의 이거 출석 요구하는 거죠. 규정에 의한 체포의 사유, 이렇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 이때 이제 체포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 200조의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이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불응 해가지고 우리시 그 피의자 누구에 대한 식품위생법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을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석 요구를 언제 했다, 출석 불응하는 이런 피의자 출석 불응 그 수사보고서가 기록에 편철돼 있어야 판사나 검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했구나,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가지고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당신 그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돼서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나는 출석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이러면은 체포영장 그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출석 요구에 몇 번 불응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불응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확실하면은 그 한 번 불응해도 1회 출석 요구하는데 불응해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실무상으로는 2번, 3번 정도 불응할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서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사소송 규칙에서 규정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이 체포영장 신청서 서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을 가지고 체포영장 서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보면은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준칙에 대한 별지 30호 서식인데, 경찰 수사규칙에도 그 체포영장 신청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취지로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해가지고 기관명 쓰시고 여기다가 2021-1 이것은 체포영장 신청부가 있는데 그 체포영장 신청부
일련 번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장 신청하는 날짜, 그 다음에 여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죄명을 쓰고,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 죄명도 쓰고, 이제 범죄 사실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인치 구금하는데, 인치는 끌고 와가지고 조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금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석방하기 전에 석방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사 마치고 인치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마치고 이 사람을 잠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놔두는 걸 구금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 유치장에 놔두는 거예요. 해가지고 인치는 어디에 인치하느냐, 그 조사하는 장소에 인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어느 경찰서 이렇게 인치하는 거고, 그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그 체포지에 가까운 인치 장소는 어디냐, 체포지에 꼭 자기 관내에서만 체포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서울에서 있는 기관에서 그 사람을 뭐 강릉에 가서 체포했다 그러면은 그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강릉경찰서라든지 거기에 인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또는 어느 시청에 인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구금은 어디 하느냐? 경찰서 유치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이 구금하려고 하니까는 2021년 8월 9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여기 경찰서 유치장, 구금은 경찰서 유치장이 하는데 그 경찰서마다 다 유치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장에 있는 경찰서도 있고 없는 경찰서도 있고 통합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자기 관내에 그 경찰서 중에 유치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8월 2일 날 신청하면서 2021년 8월 9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이것도 형사소송규칙 178조에 있는데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그러니까 발부일 플러스 7일이에요. 요거 이제 신청일로 되어 있는데 발부일 플러스 7일 이렇게까지 유효한 유효기간은 7일이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지만은 앞에서 그 형사소송규칙 95조에서 봤지만은 7일 넘는 그 사정이 있으면은 그걸 또 기재해가지고 신청하면은 또 상당하면은 발부를 해주겠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형사소송규칙에 이거 쓰라고 돼 있었잖아요. 변호인이 있으면 기재, 없으면 공란으로 놔두고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요것은 이제 별지와 같음. 요 칸에다 다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는 7일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피의자는 중력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도주 중으로 소재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그래가지고 뭐 한 달 할 수도 있고 2달 할 수도 있고 10일 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피의자 연고지가 서울과 부산 두 군데에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사실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했음, 아니면은 범죄 혐의 소명 자료 부족으로 기각당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음.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가 있겠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를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인을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요 7일 넘는 유효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형사소송규칙 178조의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178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죠. 둘 이상 82조 형사헌법 82조에 보면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준용 규정이에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 200조의 2에 보면은 검사가 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랐고, 그래서 그 형사소송 규칙 거기에 또 따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포구속 업무처리 지침 대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보면은 전회의 체포영장 청구가 요건불변할 절차상 잘못 때문에 기각되었으나 이것이 시정된 경우, 그 다음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 집행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 후 혐의 불충분으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체포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하였으나 그 후 사정이 바뀌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소명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때, 이런 때 이제 이런 사정이 있으면 기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포 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했으나 그 후 사정이 바뀌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된 경우, 이때 다시 또 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재하면 된다. 체포 또는 구속 후 혐의 불충분으로 석방하였으나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그 도망 증거 죄증인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14조의 3 1항이 도망 또는 죄증인멸 이 내용이에요. 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재신청하는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이 부분도 있었죠. 현재 수사 중인 이 부분들에서 다른 그 체포영장 발부된 사안이 있으면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다. 경찰 수사규칙 50조 체포영장의 신청, 이거는 아까 그 형사소송 규칙 95조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사법경찰관은 200조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37호 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 따른다, 이렇게 가지고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기재를 한 거예요. 자, 범죄 사실하고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지로 되어 있는데, 범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사실 작성 공식,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행정사범의 경우에 누구든지 보면 해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였다,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뭐뭐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여기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체포를 왜 체포하려고 그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것을 범죄 혐의 상당성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어떠한 진술, 어떠한 취지의 증거자료에 피의자가 죄를, 여기에 있는 범죄 사실에 있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는 언제 출석 요구한 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자료였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왜 체포하려고 그래? 도망갈까 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까 봐. 이러한 부분들이 기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장 청구의 방식, 영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한 통을 첨부해라. 여러 통 발부받으려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 해가지고 영장 신청하는 건수가 법원에서 보면 되게 많을 텐데, 그 범죄 사실을 별지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오는 것마다 다 새로 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는 그 범죄 사실 이 부분을, 범죄 신청서 그 범죄 사실 그 부분을 별지로 하나 이렇게 별도로 하나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면은 그 체포영장 아니면 구속영장에다 그걸 첨부해가지고 발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신속하게 발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200조의 2 그래가지고 2항에서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당하면은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든지 그런 게 명백히 나타나고 이러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발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기각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면은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체포의 필요성에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이때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라 하니까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포의 필요성이 해가지고. 그래서 체포영장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거를 기재해 줘야지. 여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포의 필요가 있다. 이걸 나타내 주려면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것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기재해 줘야 되겠죠. 체포의 필요성에. 자,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하려면 도망할 염려가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고 왜 체포하려고 그래? 체포의 필요성, 왜 체포하려고 그래? 도망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체포구속 업무 처리지침 대검 예규에는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범죄 사실은 혐의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범죄 사실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래가지고 피의자는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피의자는 그 연령, 정과, 가정 상황 등에 비추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피의자에게는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 도망 중에서 체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라. 이렇게 범죄 사실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체포를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체포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줘라. 이미 보여드리긴 했었지만은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 96조에 보면은 체포영장 신청 청구에는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그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 거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을 필요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체포영장 이것을 같이 기록에 끼워서 편철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판사는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이 흔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기각하는 게 아니라 전화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영장 신청서 서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